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티스토리 블로그 창업사령관의 비밀노트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었는데요. 이름이 바뀌었죠, 최근에. 그래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KT입니다. KT의 기술개발 과제들, 기술개발 사업들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할 때 평가 의견을 어떤 식으로 적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취지는 평가위원들이 어떤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평가 의견서를 보면은 유추할 수 있겠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가지는지. 그리고 이 부분은 기술 개발 과제이지만 초창패, 예창패, 창도패 같은 R&D 과제가 아닌 창업 사업화 지원이라 합니다. 보통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 부르는데 이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제 유튜브 채널을 어떤 창업 지원 사업에 우선 한 걸음씩 내걷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요. 기술 아이템의 경우는 향후에 창업 지원 사업, 예창패, 초창패, 이후에 R&D 과제들, 창업 기업들이 도전하고 있는 그런 R&D 과제, 디딤돌 사업이라든지 팁스 사업, 그리고 이런 어떤 산업부의 큰 과제들, 산업기술기획평가원, 그리고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같은 그런 산업부의 큰 과제들한테도 한번 트라이를 해볼 기회가 생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떤 평가서 예시입니다. 종합 의견, 보통 종합 의견이라고 달려 있는 부분은 우리가 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들이 한 7명 정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위원장을 정하는데 그 위원장이 보통 이렇게 종합 의견을 작성을 합니다. 위원장이 작성을 할 때 각 평가위원들이 작성했던 내용을 이렇게 반영을 하는 구조로 평가 의견서가 종합 평가 의견서가 작성이 됩니다. 자, 보통 요거는 이제 케이트 사업인데요. 제가 케이트에 평가위원도 많이 가고 키아트에 평가위원도 많이 가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이제 이제 탈락시킬 때 사례입니다. 요 평가 의견은 한번 보시면은 평가 의견서는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평가위원들의 이름이 공개가 됩니다. 7명의 이름이 공개가 돼서 평가받은 업체들한테 공문으로 보내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평가위원들이 적을 때는 아주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까딱 잘못해서 적었다가 어떤 판단 미스로 인해서 잘못 적었다가 이 케이트 과제 같은 경우는 200억, 300억짜리 과제도 있습니다. 한 컨소시엄에 지원하는 과제가 아주 예민하죠. 그러니까 큰 규모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게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아주 예민합니다, 서로. 그래서 평가위원이 의견서를 잘못 적었을 때는 어떤 파급 효과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임도 걸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요. 이렇게 요 문구를 한번 보실까요? 이 신청기관의 기술 의지가 강하고 참여 연구자의 전문성이 인정되나, 자, 요까지는 어떤 주관 기업을 이렇게 지켜 세우는, 아무래도 이게 상대방이 배려를 한다는 거죠. 배려를 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표현을 넣고요. 보통 뒤에 이렇게 타 경쟁 대비 아래의 내용이 다소 미흡하여 지원제로 평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평가 의견을 적습니다. 왜냐하면 타 경쟁 과제 대비 왜냐하면 이런 게 경쟁을 통해서 선별이 되는 거니까 그냥 이 너희 과제는 너희 기업은 이 아이템은 미흡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런 표현으로 일종의 심사위원들 평가위원들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의견 한번 보실까요? 개발을 최종 목표, 어떤 개발을 최종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어떤 제품군의 성능 목표 설정 그리고 시장 분석 사업화 전략 제시가 다소 미흡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예창패 초창패도 제가 항상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강조를 했죠. 결국은 어떤 사업 아이템을 평가할 때는 시장 분석, 시장이 제대로 분석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업화 전략이 잘 제시가 되어야
잘 제시가 되어야 되죠. 잘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기술 개발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개발 과제도 결국은 기술 개발 내용을 쓰는 파트가 있고 사업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아이템에 대한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고 내가 이 시장 규모에서 어느 정도 포션을 내가 잡아먹겠다, 어떤 식으로 뭐 사업 모델을 세워서 사업화 전략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R&D 과제에서도 이런 부분을 유심히 평가위원들이 보고 있다는 거, 평가 의견에 반영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R&D 과제만의 특징이죠. 성능 목표, 개발 목표죠. 이거는 어떤 수치적인, 정량적인 목표가 보통 들어갑니다. R&D 사업은 그런 예창폐, 초창폐 그런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과는 달리 개발 목표가 설정되는데, 예, R&D 과제에서는 이 개발 목표 설정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많이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할 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다 짚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성능 목표, 그리고 시장 분석, 사업화 전략 제시가 전 부분에 걸쳐 좀 다소 미흡하다라고 의견을 보통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뜨릴 업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실하게 어떤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통 인식을 시켜줍니다. 그 부분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가 의견서를 보시면 기보유 특허 및 수행 연구 실적이 지금 해당 어떤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 부분은 일종의 어떤 선행 연구라든지 선행 연구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도 영상에서 선행 연구를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연구개발 계획서의 접수 결과 경쟁률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제일 겁나는 게, 쉽게 말해서 평가 의견을 보냈는데 공문으로 클레임을 걸 때가 제일 피곤합니다. 물론 거의 어떤 결과가 뒤바뀌는 사례는 없지만, 뭐 또 서울에 와서 또 재평가 어떤 검토 회의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귀찮은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클레임을 많이 걸 때는 어떤 때냐면 아주 아깝게 떨어졌을 때, 경쟁률이 낮았을 때 보통 약간만 이게 좀 클레임을 걸어서 뒤집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가질 수 있을 경우에는 보통 클레임을 많이 겁니다. 근데 아주 경쟁률이 뭐 10대 1, 9대 1 뭐 이렇게 치열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 아무래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는 워낙 내게 부족하긴 했지만 워낙 경쟁률이 치열했고 아주 쟁쟁한 업체들이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경쟁률이 좀 높은 과제 같은 경우는 클레임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경쟁률을 오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상 창업 사령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